96년 4월에 당선되자마자 권노갑 고문으로부터 이곳 광주에서입니다. 처음 만났어요. 선거 끝나고 그랬더니 정 의원이 대변인을 좀 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통보를 받았는데요. 저는 기자를 했지 정치를 해본 일은 없기 때문에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. 그러면 좀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대변인을 하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없다. 지금 당장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날부터 대변인을 하게 됐어요. 대변인으로서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기자들을 상대하는 것. 저도 기자였지만 기자들 입맛이 까다롭거든요. 그러니까 비위를 잘 맞춰야 돼. 또 당의 입장, 후보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해야 된단 말이죠. 근데 저한테는 그 일보다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새벽에 일산 김대중 총재 댁으로 출근을 해야 돼, 새벽에. 매일 아침 조찬을 같이 하거든요. 김대중 총재께서 그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하면 좋겠다.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. 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 생각도 얘기를 드리고. 근데 되게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, 기자들하고. 12시에 잘 안 끝나요. 5시에 일어나야 돼.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아침마다 이 침대 머리를 붙잡고 힘들다 그러면서 체력이 견디기가 힘들어서 대선은 다가오니까 어떻게든 대선까지는 완주를 대변인으로서 해야 되고 해서 전 대변인 한 기억 중에 아침 출근하는 거,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게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어요. 그때 양재 쪽에 있었습니다. 양재. 예, 먼 거리죠. 그러니까 총재께서 뭐 구술을 해서 논평을 써주시는 건 아니에요.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. 이제 이런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. 그러면 그 방향에 맞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시한 것은 그때 이제 길게 뭐 10분 얘기해봐야 방송에 나가는 건 10초에서 15초 나가거든요. 그러면 길게 얘기해봐야 내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아무거나 따다 쓴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제 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온 카메라 상태에서 브리핑할 때는 딱 나갔으면 좋은 거 그거를 10초면 10초, 15초면 15초씩 딱딱 끊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편하기도 하지만 또 불평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그 기자들,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약되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이 내가 준 대변인이 풀어놓은 코멘트를 실어 나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처음엔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. 비판도 받았죠. 바로 방송 그만두고 이제 그 전까지 주말 뉴스 앵커를 하다 왔기 때문에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치인 정동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MBC 뉴스, MBC 앵커 정동영으로 본단 말이에요. 근데 저 사람이 새정치국민회의 또 김대중 총재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. 헷갈리는 거예요. 이게 방송 뉴스를 하는 건지, 이 당의 대변을 하는 건지, 이 이미지가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. 근데 방송에서는 사실 정파적이지 않잖아요. 객관적인 팩트 너머에 있는 진실,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. 정동영이 얘기하면 거짓말도 진짜로 들린다. 그러니까 진실같이 들린다. 뭐 그런 효과 때문에 또 뭐 저를 대변인으로 쓰셨겠죠. 예, 제가 김대중 총재의 대변인을 40개월 했는데요. 96년에 당선되자마자 대변인 임명받아서 97년, 98년까지 한 2년 좀 넘게 하다가 그만둡니다. 3번에 걸쳐서 합니다. 다른 분이 이제 대변인을 이어받았다가 도중하차하고 또 다시 투입돼요. 2번째 하다가. 그리고 또 그만두었는데 또 다시 징발이 돼서 제가 3번인데 합쳐보니까 한 3년 반, 40여 개월 됐더라고요. 연배도 제 선친과 비슷한 연배시고 한국 현대사의 거목인데 저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요.
매일매일이 정치 과외거든요, 사실. 어렵기도 하지만 늘 뿌듯했어요. 이런 분을 곁에서 모시면서 배울 수 있는 그 사숙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웠어요. 제가 처음 김대중 후보를 먼발치에서 본 것은 고3 때 전주 공설운동장에 40대 기수 세 분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단연 압도적으로 우리 김대중 후보의 그 사자후가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. 사실 제가 정치에 대한 씨앗이 뿌려진 것은 김대중 후보의 1970년 연설을 듣고였고, 그리고 내가 걷는 70년대라는 그 자서전 책이 있었어요. 그 책을 사서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죠. 제가 1980년대 MBC 정치부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망명에서 85년도에 이제 돌아오셨어요. 돌아오셔가지고 신당 돌풍이 일어나고, 그때는 뭐 언론에 김대중 총재는 등장을 못했을 때예요. 언론 통제 때문에. 대신 기자들을 불러서 그 동교동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. 나는 빨갱이 아니다. 그런 자리를 이렇게 쭉 만드셨는데, MBC 정치부 기자들을 초청해서 갔을 때 이제 바로 앞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, 그때 참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. 도서관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. 도서관. 현대사, 한국사, 세계사를 동서양을 통틀어서 정치, 군사, 외교, 뭐 문화, 경제, 정말 물 흐르듯이 정연한 논리로 말씀하는 걸 보고 이런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죠. 그리고 이제 제가 대변인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웠죠.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어요. 그러니까 저만큼 사실 이희호 여사님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. 1년 365일 40개월을 가서 일산에 가서 밥을 먹었으니까요. 근데 늘 식탁에 밥과 국이 있고 앞에 조기 반토막이 올라옵니다. 그리고 홍어가 꼭 있습니다. 홍어가. 그래서 늘 홍어를 먹죠. 근데 이제 가끔 드시다가 조기 반토막을 본인 걸 안 드시고 제 그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 주시는 거예요. 가끔 저 수석 부대변인이 그때 이제 설훈 의원도 가끔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설훈 의원을 참 좋아하셨어요. 우리 총재께서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기회를 아무나 갖는 건 아니잖아요. 참 저에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. 하나는 대식가 많이 드세요. 잘 드시고 싹싹 긁어서 다 한 번도 식욕이 없어 하신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잘 드시다가 나보러 대식가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나보다 더 먹는 사람이 있어. 우리 대변인 보라고. 나보다 저 덩치도 작은데 나보다 훨씬 더 먹는다고.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김대중 총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. 세 가지가 뭐냐? 여기 먹을 거 있습니다.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고,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. 또 좋아한다는 거고, 또 하나가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. 그럼 제일 좋아한다는 거죠. 그처럼 참 뭐 식성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신 것이고,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어요. 사람에.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일산에서도 하시지만 수시로 조찬 약속이 이제 있거든요. 주로 서교 호텔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하셨는데,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특히 상하 의원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오면은 김대중 총재를 만나고도 싶어하고 또 이 총재께서 또 불러서 만나십니다. 아무튼 사람 만나는 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제1 관심사입니다.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. 제가 모시고 와서 이제 만난 분 중에 기억이 나는 게,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싱크탱크거든요. 그런데도 그때 수장인 에드윈 풀러 박사라는 분이 올 때마다 꼭 조찬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, 또 뭐 국내 그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라든지 지식인들도
약속 잡아서 늘 조찬에 이제 공부 모임인 거죠, 공부. 그러니까 공부 욕심, 사람을 통한 공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에서 이제 그 여의도의 당사까지 출근하실 때 제가 옆에 타고 올 때가 가끔 있어요. 피곤해서 깜빡 졸릴 때도 있는데 총재께서 뭐 하시는가 보면 열심히 메모를 하고 계세요. 대학 노트에다가, 대학 노트에다가.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뭐 이어폰을 끼고 뭘 들으셔. 그래서 뭘 들으시나. 영어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. 영어 테이프.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. 야, 천하의 DJ도 그 짜투리 시간을 아끼려고 영어 테이프를 듣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.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그런 동기도 됐습니다.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주, 예를 들면 이제 행사가 많잖아요. 뭐 이런 가면 이제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. 축사를 하든 뭐 격려사를 하든. 근데 그냥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. 당에서 물론 준비를 해놓은 자료가 있죠. 근데 그거는 택도 없죠. 그러니까 천하의 김대중인데 그거 그냥 가면 뭐 축사 뭐 격려사 몇 말씀 못 합니까?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. 오늘 어디에 가게 된다 일정 보고 그거를 다시 메모하고 그래서 제가 참 숙연해질 때가 이렇게 정말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걸 늘 보면서 저절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죠.